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 소식에 어제 아침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이 수색 작업, 구조 작업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요. 현재까지 181명의 탑승객 가운데 승무원 2명만 구조가 됐고 나머지 탑승객은 숨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4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다음에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금 앞다투어 현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든 힘을 좀 모아서 이 참사의 수습, 또 이 참사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함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내라라고 또 응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차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박정호의 핫스팟 이 참사 소식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그런 현안들, 그리고 내란 사태 수사 소식과 또 여러 가지 헌재 관련된 뉴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마다 만나는 두 분인데요.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가 무색하게 어제 믿기 힘든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분쯤 이 비행기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전소가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어제 이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사실 참 믿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발생이 돼서 먼저 돌아가신 179분의 명복을 빌고요. 또 생존자 2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실 텐데 네. 관계 당국이 빠른 수습으로 좀 안정화에 총력을 저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참 이런 재난이나 참사가 참 원치 않게 정말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하실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 참사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원인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국민들께서 믿고 이런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 차분하게, 그리고 정부는 아주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마음에 상처 입으신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는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요일 오전에 너무 뜻하지 않은 사고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황망하고, 저 역시도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179명이라는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네. 어제 151명의 고인이 좀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28명은 법의관 5분과 검사 1분이 밤을 새서라도 DNA를 검사를 해서 검안 검시를 오늘까지 마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빠른 사건 수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모든 정부와
정당이 다 힘을 합쳐서 네. 이번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일정도 지금 상임위가 다 이제 수년이 되면서 그 애도의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는데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제주항공 또 어제 참사가 있었던 이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이상에 또 회항을 했다. 이런 또 소식도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오늘 오전 6시 37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이 여객기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서 김포공항에 내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이 어제 참사 여객기가 빠른 시간에 이게 복행을 하면서도 왜 그 빠른 시간에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바르게 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라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신 내용이나 그 사고 직전까지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소통 내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그 화재가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것도 아마 그 진상 규명의 기간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 그 사고 참사 앞에 참 이게 규명할 건 규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네. 또 어제 저는 뭐 기장 부기장 그 두 분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볼 때에는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네.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는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왜 바다로 가지 않았느냐 내지는 뭐 활주로도 뭐 2.8km 정도 되는데 왜 네. 중간에 왜 착륙을 시도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신 내용의 여러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우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동으로도 이게 그 개폐가 가능하다고는 네. 합니다만은 이게 또 그 버드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게 어떤 기체 결함과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열 수 있었는데 못 열었냐 아니면 안 열렸냐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네. 저는 엄밀한 저는 정밀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욱은다나 지금은 이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최상모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한덕수 탄핵까지 있었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정신이 좀 없겠지만은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지금 제주공항 제주항공 이 비행기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서 저는 최우선으로 지금은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오늘 이제 무한 이 전남 도당 그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한다고 하고 또 이 분향소를 찾는다고 하고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새벽까지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가족들의 어떤 요청 사항을 경청하고 위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원 확인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관계자들과 유족 간의 소통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지금 주철현 의원님이 예.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기로 한 것 같고 아마도 전사적으로 이번 항공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네. 조금 분쟁보다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건 즉시 현장에 가서
현장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현 정부가 전사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사건 수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정말 국민적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번 사항이 수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왜 항공유를 미리 바다에 버리거나 공중에서 버리지 않고 착륙을 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번 항공기에는 중간에 항공유를 공중에서 버리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는 항공기도 있고 없는 항공기도 있는데 이번 항공기는 버리는 기능이 없었고요. 뭔가 그런 항공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노력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참 황망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릴 때 다 열어놓고 저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도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네. 그 비행기가 또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음. 급히 결정했다. 뭐 다행히도 별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열어놓고 조사를 정밀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이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와의 충돌이죠. 네. 그걸 통해서 정말 천재지변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그 제주항공 관련된 동일 기종의 그 랜딩 기어 이상과 같이 어떠한 기체 결함이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했던 것이냐 이게 정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정밀 조사를 할 텐데 이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타까운 참사, 특히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 관련 이 공무원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이 추운 날씨에도 그 현장에서 가족들의 신원을 알기 위해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슬픔 저희 오마이 TV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속보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 정치 현안에 좀 들어가 보면 결국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다리겠다, 인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또 너무나 또 피가 마르고 있는, 너무나 걱정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까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우선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호칭을 조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중첩적으로 쓰고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미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복대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 맞는데 최상목 현재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요. 원래도 겸직 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직위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았고요. 네. 저는 최상목 대행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경제수석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석 이후에는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맡아오면서 중책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경제관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 내란 이후에 그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가 있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여전히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역할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직도 인수받았고 거기다가 경제도 챙겨야 되고 안보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까지 지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지금 내각도 상당 부분의 장관들이 수사받고 있고 구속돼 있고 사퇴 있기 때문에 네. 내각도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의 그 어려움을 저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선 전 이해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저는 딱 하나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이 무신분립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를 가면 안 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국민들께 매우 늦었고 매우 부족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신뢰를 쌓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신뢰를 쌓아야 된다.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네. 저는 최상목 대행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는 행동을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고 본인에게 부여된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 지금 거부권 문제라든지 또 상설 특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몫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부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 신뢰를 쌓는 저는 그 길만을 가셔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기다가 상설 특검 임명 문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 이게 최상목 대행 앞에 놓여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제일 큰 뭐 과제라고 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재 대변인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최상목 대행의 앞으로 행보. 12월 3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는 이번 내란 사태가 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GDP 살인자다. 일종의 살인 행위다. 국내 총생산을 깎아먹는 정말 자해적인 행위다. 네. 이렇게 평가했고요.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12.3 내란 사태로 이루어진 경제적 비용을 5,100만 우리 국민들이 할부로 장기 할부로 물어주게 됐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지금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내란 수계가 직무는 정지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2차, 3차 내란을 획책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내란의 잔당들이 끊임없이 내란 수계를 직무 정지에서 풀어주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임명의 문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고요. 네. 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다 올라왔는데 본인이 다시 법에도 없는 국회 합의를 요구해서 지금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권한대행이 또 이어받아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란의 일종의 동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항공사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절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와 비교해 보면은 더 혼란이 없고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들을 야당과 언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에 혼란이 없게 네. 법을 지켜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특검 문제도 그렇습니다. 순리대로 해야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본인이 거부권을 이 와중에 행사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경제를 생각하고 고달픈 국민의 삶을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원칙대로. 예,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뭐 이제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라라고 주문하고 계신데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이 상황, 제주 항공 이 참사 이 이후에 이게 뭐 줄탄핵의 후과다 이런 얘기. 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 페이스북에 뭐 글을 쓴 것도 있던데 이제 이 사고, 이 참사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정치 공세, 정쟁, 뭐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치 지금 상황 이 참사 이후에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민주당 탓이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 안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박수영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해도 뭐 일부 선동의 효과가 있다 뿐이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재난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 네.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정말로 지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최상목 대행께 네. 진심으로 저는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난 상황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1도 하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그걸 수습할 최종적 책임이 지금 최상목 대행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튼 안 원튼 네.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수영 의원 같은 저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들이 행하는 대로 최상목 대행이 절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대난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용하지 마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제주항공 참사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수습해야 될 것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공직 시스템 붕괴, 헌정 파괴 이것도 우리가 지금 놓아둘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매우 비극적입니다. 매우 비극적입니다만은 제주항공 참사와 이 내란으로 인한 헌법 파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최상목 대행께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내란 진압이고 두 번째가 헌정 회복입니다. 이 내란에 대한 진압과 헌정 회복이 돼야 제주항공 참사도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하. 최상목 대행께서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재난을 1이라도 국정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벌써부터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여당을 옹호하는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네. 릴레이 탄핵이다, 탄핵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럼 릴레이 탄핵이고 탄핵을 중독돼서 그냥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쿠데타가 됐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걸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본인에게 부여된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을 회복하라는 명령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본인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놔둬야 됩니까? 그럼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헌정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릴레이 탄핵이다, 탄핵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내란을 동조한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전 이런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제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린다면은 상설 특검에 대한 요청, 임명 요청은 해야 되는 의무니까 하셔야 되고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요. 저는 김건희 특검은 수용하는 게 맞고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상설 특검을 임명 요청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네. 지금의 이 내란 특검은 전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 국회로 넘어가서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로서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도 검찰에서 공소장을 그 김용현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수사를 지금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란과 관련된 상설 특검을 요청하고 네. 지금의 검찰이 그래도 김용현에 대한 내란 수괴 그리고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국회가 한번 제의를 요청해서 출석 의원 3분의 1로 확정시켜 주십사까지는 저는 양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나머지 김건희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또 상설 특검 임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이건 또다시 더 불행한 일을 최상목 대행이 초래할 수 아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그 역할, 지금 말씀하신 게 최소한의 그 권한 대행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해야지. 이것까지 안 하면은 정말 이건 또 다시 최상목 대행이 자리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 제가 보시는 아까도 거군요. 내란 특검 그 일반법입니다만은 내란 특검까지 다 수용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안 했고요. 굳이 최상목 대행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네. 전 본인의 의무 아까 말씀드린 상설 내란 특검 임명 문제. 임명 요청 예. 이건 당연히 임명 해야 될 요청. 의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의무거든요. 예. 의무 두 개는 먼저 하시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31일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다음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수용하시는 거고 네. 딱 하나가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된 일반법인데 일반법. 그것은 저는 그 국회에다가 제의 요청을 하되 명분을 삼는다면 음흠. 본인이 상설 특검 임명 요청을 했고 아.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 속도를 많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고 있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논 거로는 전 제2 요구까지는 한번 할 수 있겠다. 음.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 시민사회,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인내의 한계점 아니겠는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인내 한계점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이제 권한 그거 어떻게 쓸지.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권한 대행 임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기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이 이게 뭐 쓸 수 있는 권한이 뭐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다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컸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바로 잡은 게 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하.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음흠. 요걸 제가 아까 서두에 밝혀드린 그거를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예, 대변인님. 박수영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국민의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조경태 의원 한 명 빼고 나서 이 내란 사태에 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네. 토요일이었죠. 부산 시민 5천여 명이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맞아요. 사무실에 찾아가서 뭐 10시간 넘게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민이 찾아오면 소통을 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이 찾아오니까 경찰에 출동 요청한 출동 거죠. 요청을 예. 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박수영 의원의 평소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폐륜적인 망언을 일삼던 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가적 참사가 민주당 때문이다. 탄핵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망언 네. 윤석열 내란 속에 당시 대통령이죠. 그냥 현장 가서 엉뚱한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네. 사건 수습은 어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마약 검사하고 유언비어 나오고 사실은 총리실 산하의 어떠한 조직들 대통령실 그 김대난 전
행정관의 역할들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여론 조성 작업을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저는 이번 참사를 누구의 잘못으로 탓하기 전에 일단은 사건 수습부터 하고 네. 또 이번 참사를 겪으신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프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소식이 가시기도 전에 그냥 상대를 공격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 폐륜적인 망언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그냥 국민의힘의 주류처럼 행세하는 그 자체도 매우 잘못됐다. 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뭔가 제재를 하고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만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보수 정당이 폐륜 정당이 됐는지 내란 정당, 폐륜 정당 네. 국민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저런 박수영 의원의 사실상 아주 그 잘못된 평가,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얼마 남지 않은 세력들을 그래도 규합해서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겠다라는 굉장히 낮은 하책인데 네. 저는 저런 하책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뭐 제주항공 참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 저는 이제 공수처를 비롯해서 이 국조 공조본에서 네. 저는 윤석열 피의자죠.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저는 바로 전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체포영장을 쳐서 저는 구속을 시키는 게 맞겠다. 네. 체포영장 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받게 돼 있거든요. 저는 발부받아서 또 지금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전 국방장관인데 김용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나왔는데 가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발포 명령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수괴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까지 도모했다라고 의심되는 이 내란 수괴범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의 수사기관이 말미를 줄 필요가 없고 네. 빠르게 체포 구속을 시키는 길만이 저는 박수영 의원의 저런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저런 선전선동까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빠르게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출석하라 3차 소환 요구를 했는데 그걸 또 불응을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내고 있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그냥 무대응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공수처가 이거 내란죄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수사 못하는 사람이 왜 불러서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가 상당히 궤변이고요. 궤변이다. 윤곽근 검사도 검사 출신인데 평생을 그런 법 왜곡과 궤변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저는 역으로 묻고 싶고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조정이 끝났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우선수사 요구에 따라서 네.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서로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내용은 성립이 안 되는 일단 얘기고요. 네. 더군다나 경찰과 공조본을 꾸려서 공수처는 수사팀까지 만들었거든요. 아하.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제가 만보 양보를 해서 윤곽근 검사 출신의 저 윤곽근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려면 저는 그러면 특검을 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네. 그러면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삼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을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그럼 해결을 하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대로 하자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면 됩니다.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면은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곽근 변호사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자면은 그럼 더 특검을 하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그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 공수처가 아마 이제 빠르면 오늘 어떻게 앞으로 할지 그걸 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3차 소환까지 하고 만약에 불응하면은 뭐 체포영장
무조건 나오는 게 체포영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순리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수순으로 가는 건데 자 공수처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주 대변인도 뭐 체포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예. 체포영장 신청해서 영장 받아서 체포해야죠. 저는 진짜 그래도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한민국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30년 이상 법 집행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지. 그냥 지금의 모습은 그냥 무법자예요, 무법자.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가장 지켜야 할 그러한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이렇게 인면수심으로 뻔뻔하게 나올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검찰에서 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국민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하고 국회의원은 4인 1조로 끌어내고 전기를 끊고 계엄 전에 위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그러한 진술들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다 적었습니다. 네. 아니 진실이 다 드러나고 영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아직도 용산 관저에서 아주 그냥 한 줌으로 남아있는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내란을 획책하는 버티기에 정말 전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진짜 한때 국가 수반이었던 그러한 위엄이나 명예까지 송두리째 버리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국민들 5천만 국민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내란 수계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사실 내란 수계가 직무 정지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낫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체포가 돼야 이 내란 국면이 수습되고 네.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차피 김용현 공소장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혐의가 그걸 토대로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체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숙의 윤석열 씨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평생을 검찰 공무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고 또 검찰의 수장인 총장까지 지냈거든요. 네. 그다음 검사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특수수사하면서 재벌기업 사장 회장부터 뭐 조폭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수수사 범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다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뭐 한두 번 쳐봤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칼을 휘둘렀다면 본인도 수사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 아주 네.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많은 특활비를 쓰면서 소고기 사 먹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그거 다 국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많은 외국에도 나가서 대접받고 다녔잖아요. 내란 수계가 뭐 대단하다고 대접을 해줍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사실은 그 대접 그렇죠.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좌절시키신다면은 전 내란 수계 윤석열 씨의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양심까지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영장은 수사기관의 세 차례 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발부됩니다. 100%. 이건 제가 100%란 말을 원래 잘 안 쓰지만 네. 100% 발부되고요. 예. 윤석열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우기고 있거든요. 그 우길 게 아니라 무죄를 100% 확신하면요.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을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무죄라는 걸 입증을 받아야 무죄가 확인이 되는 거지 자기가 우긴다고만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적법 절차라든지 법치주의를 윤석열 씨가 지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조차 응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 검사 윤석열이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체포 뭐 구속 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버티고 안 할까? 있으면은 예. 뭐라고 할까?
검사 윤석열은 그리고 검사 한동훈은 어떻게 했을까? 검사 한동훈 팀 윤석열의 검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많지 않습니까? 송경호 뭐 많아요. 그 검찰 출신들. 그렇네요. 그 팀 윤석열 검사들은 정파 떠나서 예. 내란 혐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음. 그렇게 해보면요, 뭐 영장 발부하는 거는 기본값이고 사실은 아마 그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피의자가 윤석열로 전환이 되면 네.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건 뭐 김건희 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건희 때도 당시에 뭐 뇌물 사건,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 뭐 공천 개입 사건, 뭐 너무 많습니다. 그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수사 개입 사건 뭐 많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가 조작 사건조차도 무혐의로 사실 불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국민적 저항과 이제 분노가 찰 때까지 찼다.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씨의 행동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거는 없고요. 전 이제는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공수처장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원칙대로의 처리만이 남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지금 윤석열 체포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젠 뭐 더 이상 공수처가 쓸 미룰 카드가 데가 없는 없습니다. 거고 네. 미룰 데도 없고 미룰 명분도 없고 이제 미루면 직무유기죠. 미루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고 사실 오동훈 처장은요. 예. 더 미룬다라고 하면은 내란 공모를 의심해 볼 수밖에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도 탄핵 대상이 되거든요. 예. 저는 뭐 이걸 자꾸 탄핵 중독 릴레이 얘기를 하시기 음. 전에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3번의 소환 요청에도 네. 불구하고 불응했을 때 영장을 치지 않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탄핵 중독 탄핵 릴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탄핵이 나올 때마다 탄핵 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내란의 잔재들이 뼛속 깊이 지금 남아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헌정 질서를 국회가 중심이 돼서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게 탄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만약에 이제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근데 일각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상황에서 경호처와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아니 뭐 사법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경호처가 만약에 그것을 제지한다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네. 특수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현장 체포감이죠. 그럼요. 그 경호처 직원들도 그리고 양식이 있는 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도 음. 내란 수계가 명령한 대로 했으면 12월 3일 날 정말 대량 유혈 사태가 벌어질 뻔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태업하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도 사법부의 영장에는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우다. 아니, 저도 예. 요거는 네. 제가 기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을 동원한 게 친위 쿠데타잖아요. 경호처보다 센 게 군입니다. 근데 군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계엄사령관 이하, 뭐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요. 수뇌부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속될 때는 결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그렇죠. 심지어 군도 작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 네. 그분들이 본인이 구속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군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하면 사실 경호처보다 동원할 무력은 훨씬 많죠. 근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호처 누구라고 하더라도 다 대한민국의 저는 공직자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법관이 발부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면서 무력을 사용할 전 근거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군의 예에 그렇죠. 비춰봤을 때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런 무력 충돌의 우려가 있다면 전 경찰 특공대가 있거든요. 경찰 특공대 부대가 대테러 진압 부대입니다. 네. 폭발물도 찾아내고 총기로서 인질 잡고 있는 사람들도 진압하는 부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경찰 특공대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여기서 경찰 특공대를 우리가 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경찰 특공대도 만에 하나 뭐 100에 하나라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는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 특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우리가 한다면 전 경호처도 저항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항하면요 공무집행방해 특수직무유기 내지는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도 경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나오면요. 경호를 풀으라는 지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출발로 해서 네. 전 집행하면 문제 전혀 없다.
비천이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최근 윤석열 내란수계를 보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합법적인 아주 합법적인 1인 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법원에서 1인 시를 허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안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안보적인 부분을 공수처나 경찰에서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참관해서 파일을 검증해가지고 압수할 것과 압수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내란 수계가 구속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는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 많고 분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뭔가 특권적 위치에서 무소불위한 그런 무법자적인 행태는 맞지 않다 이렇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포송줄, 검은색 안대, 송곳, 드라이버, 니뽀, 뭐 야구방망이 있지 않았나요? 특히 야구방망이도요. 그냥 야구방망이가 아닙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요. 아니 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려고 한 건가요? 또 망치. 그리고 또 체포할 때 쓰려는 뭔가 좀 전선 케이블 타이. 이런 것도 다 공개했습니다. 네, 선관위 직원을 예. 체포할 때 쓰려는. 이런 물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내란 수계가 구속이 되지 않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내란 수계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국가가 혼란스럽고 지금 국민적 참사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와 경찰 네. 그다음에 최상목 직무대행이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자꾸 언론에서 직무대행이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을 권한대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걸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표 규정, GDP 살인자, 국민에게 고통을 준 내란 수계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네. 대통령으로 선출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의 내란이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결된 걸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12.12 때부터 군사반란이 시작이 그렇죠. 돼서 전두환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를 내란으로 봐야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지금도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네. 윤석열 피의자 내란 수계 내란이 친위 쿠데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결이 될까요? 저는 12월 3일에 내란이 시작이 돼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직무가 복귀가 되면 네. 2차, 3차 내란이 아주 유력시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12월 3일에도 우원식 의장에게 체포조를 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공관 CCTV를 국회의장 CCTV를 돌려보기도 했고 그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겨레에서 박용현 논설위원께서 이제 오늘자 네. 그 칼럼을 썼는데 내란 수습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라는 제목하에 아주 좋은 칼럼을 쓰셨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행정부를 몸담고 있는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하의 국무위원들은 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은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했거나 막지 못했거나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란을 수습할 주체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주도가 돼서 탄핵을 하는 건 마지막 남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네. 이 박용현 논설위원은 국회의장이 오히려 그 수습 권한까지 더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는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의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네. 지금도 내란의 진압을 방해하는 사람이 뭐 경호처를 포함해서 그 누가 되더라도 저는 내란죄에 의율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시대의 부역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땅의 내란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도합된 의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 수계가 구속이 네. 안 되니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전 한동훈 대표를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유가 네.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은 국회 본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해 개헌 포고령을 위반했다.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다. 박주민 의원까지 3명 고발한 겁니다. 이게 포고령 위반했다 이거네요. 포고령이 좀 유효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아니, 위반을 하죠? 검찰에서 예. 윤석열이 애지중지하는 검찰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 이 자들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했다고.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게 내란 행위로 저는 보는 겁니다. 12월 그 3일 내란 행위 날 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 포고령이 발령됐을 당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포고령 위반으로 처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런 황당한 포고령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저렇게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 다 내란 수계가 한남동 호화 관저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잔당들이 저렇게 준동을 하고 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계가 구속돼야 된다. 구치소에 가야만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동조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소환 조사에 불응했는데 어제 SNS에 글은 또 남겼더라고요. 수사받을 시간은 없고 SNS에 글 올릴 시간은 있는 예. 것인지 의문이 남는 것이고,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오마이TV가 중심이 돼서 지금도 12월 3일 이후에 내란이 종식된 건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저는 전두환 아까 제가 12.12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해서 임기를 마친 언제가 그럼 내란의 종결 시점이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 예에 비추어 봐서 지금도 내란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내란을 진행 지금은 중이다.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 아까 변호사들 포함해서 그 누가 됐더라도 윤석열 피의자 내란 수계에 내란에 1이라도 동조하면 전 내란의 공범으로 저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어제 쓴 저 메시지 자체가 내란 수계가 쓴 글로는 보이지 않고요. 내란 수계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 연설이나 메시지 비서관들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 비서관이 쓴 글들을 여러 비서관들, 네. 법률 비서관들, 그다음에 다른 정무적 비서관들이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비서관들에 의해서 업로드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직에 있지만 직무 정지 중입니다. 직무 정지 중인 내란 수계, 그리고 국가 반역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계의 저런 SNS 활동을 보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네. 만약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혈세를 투입하는 공직자들이 저런 보좌 행위를 했다면 저는 철저히 조사돼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저런 메시지를 남발하고 이를 보좌하는 행위가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메시지나 아니면 윤석열 메시지 이런 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그 내용 자체가 줄탄핵 그걸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수사 조사받아 나오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나오고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애도하고 있는 이 참사 제주항공 참사에 좀 맞춰서 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아무런 반성과 성찰 안 하다가 여기에 또 이른바 편승해서 글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분노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거는 슬픔에 잠겨 있는 국민들의 그 참사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내란 숙의 윤석열 씨가 네. 수사나 받으면서 물론 뭐 받으러 가면은 글도 못 쓰겠죠. 왜냐면 구속이 됐을 테니까 뭐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옥중에서라도 뭐 참사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저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대전제가 본인이 해야 될 의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아까 제가 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 설명했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검찰이 소환할 때 어떻게 안응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 안응하면은 3번 불응하면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3번까지도 안 기다려줘요. 2번 이후에도 아 이거 확실하다. 네. 불응할 게 확실하다 그럼 체포영장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잡아가거든요. 예.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갑니까? 집에서 문 잠그고 있으면 문 부수고 들어와서 끌어냅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지금 거기서 다 지금 열애가 돼 있고 성역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참사에 뭐 본인 입장에서야 위로한답시고 냈지만 저게 국민들 보시기에 정무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하. 정말 국민들을 우롱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참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만 지금 하고 네.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씨의 선의에 우리가 기대 살 수 있는 일은 없고 저는 공수처가 또 공조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오늘 내일 중에 저는 바로 저는 올해 해가 가기 전에 바로 저는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이건 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헌법재판하고 자꾸 별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하고 근데 그건 있죠. 설명이 안 되는 게 네.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뇌물 이런 거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 안에 들어오니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에서 일단 국정농단 수사는 했고 박근혜 수사는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탄핵이 나오고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케이스는 다른 게 뭐냐면은 내란 내란죄네. 범죄를 네.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은 소추 우리 대상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미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 먼저 진압할 필요가 크고 또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형사적으로 먼저 단죄하는 것이 맞다. 동시에 네. 헌법재판은 별개고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삼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반적인 논란이다. 저희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오늘 오후에 출범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뭐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정당 지지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30.6% 그리고 민주당이 45.8%. 자, 뭐 여전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정권 교체 이게 60.4%, 정권 연장이 32.3%.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의 10명 중에 6명. 그리고 TK에서도 정권 교체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TK에서조차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여론의 흐름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제가 이 부분 왜 그럴까요? 이 예? 부분 좀 설명드리면은 내란 장당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제도 정말 그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서울 한강에서 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낮에 참사가 일어나는데 밤에 한강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하. 그렇죠. 참. 미쳤나? 아니 아니 대참사 당일날 여의도 한강에서 불꽃을 팡팡 터뜨려요. 이만치. 예. 이게 국가 애도 기간에
불꽃놀이가 웬 말입니까? 꼭 이런 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해야 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끔찍하다. 네.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는데 저렇게 서울에서 여의도 한복판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아 저는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들입니다. 평소 태도들이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망언을 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짜 뉴스를 유발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 압력하는 내란 잔당들이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저는 정말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린 그 흐름들을 정말 느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요. 이러한 정말 폐륜적인 내란 세력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 주말 집회 정강훈 집회에 나와가지고 큰절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모습. 이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획책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20분 동안 펼쳤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민전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고 이런 모습들. 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전혀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란과 하나니까요. 내란과 하나다. 내란 DNA를 통해서 사실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조사를 받았죠. 내란죄로 여기는 이제 공범으로 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처지가 된 것이고 사실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네. 국민의힘이 동조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제주항공 참사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로 우리가 기억을 좀 잠시 돌린다면 저는 지난주에 뭘 걱정했냐면요. 하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헌법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해석론을 가지고 논쟁을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한덕수 대행이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버틴다. 버티면 그럼 당연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예. 보면은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뭐 문제가 충돌이, 생기고 예. 충돌이 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나는 인수받지 않겠다.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내가 권한대행 하겠다라고 우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주장하기가.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아서 일단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식 의장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했거든요. 탄핵 표결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 선진화법을 한번 저는 검토해서 저는 고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이제 근절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해와서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열을 못 하거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말 제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우리 헌법 63조인가요? 제명이 있습니다. 네. 그 제명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가서 제소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한해서는 네. 저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음. 너무나도 그 미치는 해악이 크고요. 그 다음 정도 된다면 아마 윤상현 의원 되겠죠.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네. 이분이라는 말을 제가 참 쓰는 것도 정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제명까지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악이 심각하고요. 네. 그 윤상현 의원의 주말 집회에 대해서는 전 내란 선동으로 저는 고발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내란 선동 그래요. 참 너무 심각합니다. 제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이 상황을 좀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를 직접 겪은 우리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 뭐 수사 상황이나 국민의힘 상황까지 쭉 봤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첫 준비 변론 기일이 있었고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월 3일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3일에 예정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제주항공 참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 특히 헌재 일정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항공 참사와는 변론으로 네. 뭐 그것 때문에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우려하던 부분이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탄핵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가니까 인력은 한정돼 있고 사건은 늘어나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마 권한쟁의를 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의미 없는 소송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물리적으로 다뤄야 될 사건의 양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기일에 하는 모습을 네. 보니까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지연 전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마지막 보루기관이거든요. 보루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흔들림 없이 지연 전술에 말리지 않고 더 확고하게 저는 진행을 더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의 이 파면 재판, 이 탄핵 심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거의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청구인의 주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주장은 하게 하고 저는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파면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 그건 또 이 문제와는 또 변론으로 본인의 의무는 다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시점이고 사실은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가 안 돼가지고 미뤄지다가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2명의 재판관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재판관 임명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헌정 되거든요.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그 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그냥 뭐 이렇게 버티게 한다. 그럼 다른 또 뭐 이조 부총리가 또 와서 또 버티게 한다. 버티게 하다 보면은 그냥 헌법재판 이 소 자체가 지금 무력화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마비되고 헌법재판소 그러니까요. 마비되고 내란 수계는 여전히 지금 활약하고 있고 야. 이런 대한민국은 뭐 엄청난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 네. 정말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라 전 최상목 권한 대행이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헌법재판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헌재에서는 뭐 그래도 지난번 이 첫 기일에 보니까 뭐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심리해서 뭐 선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여전히 불안하게 하지만 그래도 6인 체제에서 심리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네.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윤석열 내란 수계 측 변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그 탄핵안 관련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이 보여준 그런 명쾌한 태도와 발언들, 법적 해석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도 매우 시원하고 안심스럽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내란 수계 변호인들의 그 장황한 그런 변호에 비해서 우리 네.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준 그러한 질문 태도나 재판 진행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고 합리적이고 간결했다. 네. 그래서 많은 신뢰감을 주고 있는데 물론 6인이 탄핵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매우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도래하고 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빨리 임명해서 또 9명 체제가 돼야지 또 6명이 탄핵 심판을 할 경우 또 내란 잔당들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불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네. 예,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내란을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종식시키려면은 헌법재판관 3인은 빨리 임명돼야 되고 이런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이고 완결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아까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기한이 없다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기한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없습니까? 당연히 하기 때문에 아. 없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는 그렇네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결이 나면 바로 그날 오후에 가서 임명장 주는 형식적인 임명권이고 사실상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근데 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뭘 잘못했냐면요. 네.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은 우리 헌법이 정해진 몫이고요. 국회에서 의결이 끝났으면 그냥 임명장을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예. 건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라는 구성 요건을 더하는 무리한 법을 창조하고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탄핵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6명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9명 다 임명하고 하는 것이 우리 헌정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되고 불안감을 희석시킨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검찰이 그래도 내란 속의 김용현에 대해 가지고 좀 엄정하게 수사한 느낌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의 친정도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정영식 재판관도 윤석열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려를 낳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판 진행할 때 보면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또 헌법재판관들 응원해 주시고 또 헌법재판소를 응원해 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법을 지켜라. 이거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라는 그 여론적 압박을 좀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참 순리대로 해야죠. 순리대로. 저희가 이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 전국 상황에다가 어제 제주항공 참사까지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연말연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참사 희생자 이제 애도 때문에 연말연시 행사가 일단 취소를 막고 있고 내일 예정돼 있던 탄핵 집회, 이 응원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애도의 시간, 애도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갖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국민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헌재 판단 또 정말 철저한 또 수사 이거 좀 바라고 있는데 이게 전혀 국민들이 볼 때는 빠르게 가고 있지 못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마이 TV 저희 박종현 핫스팟은 여러분과 함께 이 현안들 분석을 해보고 또 속보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면 이제 사고 수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공항 경납고에 임시 안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 검시 등을 마친 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은 유가족에게 인도가 되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청의 합동분향소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합동분향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이제 두 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내년에 또 뵐 때 제가 또 힘을 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